자, 오늘은 어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깨에 대해서 알려면 견갑골, 흔히 우리가 날개뼈라고 말하는 이 뼈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생김새를 알아보면은 대략 손바닥 크기만한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요. 손등 쪽으로는 백두대간 같이 길쭉한 돌기가 솟아올라 있고 그 끝 봉우리 부분이 앞쪽의 쇄골 끝과 연결이 됩니다. 옆쪽으로는 이제 상완골, 우리 팔뼈가 부착될 수 있는 자그마한 소켓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엄지손가락 같은 돌기가 하나 튀어나와 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날개뼈의 일부분이지만 이름이 따로 있어요. 오회돌기라고 합니다. 날개뼈 자체는 우리 등 쪽에 붙어 있지만 골격의 연결성을 봤을 때는 앞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등 쪽과는 골격적인 연결성이 없어요. 그저 그냥 갈비뼈 위, 뒤쪽에 얹어져 있을 뿐인 거죠. 변형 자체는 흉추로부터 시작이 되긴 하지만 앞쪽에 있는 흉골이 잘 버텨준다면 날개뼈의 위치는 변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개뼈에는 상당히 많은 근육들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팔이 달렸기 때문이겠죠. 예. 만약 팔이 없다면 날개뼈에는 지금과 같이 많은 근육이 필요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 먼저 견갑거근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날개뼈와 경추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름만 봐도 날개뼈가 들리는 움직임에 관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능형근, 정거근이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얘네는 거의 하나로 뭉쳐 다닌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아이들은 갈비뼈 측면에서부터 흉추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견갑골의 모양과 근육의 결을 봤을 때 그 갈비뼈 밑에 쪽에서부터 흉추 쪽으로 밀어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날개뼈의 움직임에 관여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고정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날개뼈 뒷면에 솟아올라 있는 가시돌기의 봉우리 부분, 그래서 여기가 쇄골 끝이랑 연결되는 부분, 요 홈 사이가 상승모근의 정지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와서 보면은 갈비뼈 3, 4, 5분에서부터 5회돌기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소흉근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날개뼈 움직임에 관여한다기보다는 그냥 한 번 더 고정해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움직임이나 뭐 다른 것에 관여하기에는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에 비해서 너무 작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모근이랑 소흉근은 날개뼈하고 연관성은 갖고 있지만 움직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변형에는 한몫합니다. 그리고 회전근개란 아이들이 있는데 골격은 둘째 치고 지금까지 얘기한 근육들이 제 기능을 다 한다면 굳어 있거나 뭐 늘어져 있지 않고 제 기능을 다 한다면 이 회전근개란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우리 몸의 어깨 변형은 팔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주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회전근개라는 이 아이들 자체는 팔의 움직임에 관련된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깨 변형에는 크게 관여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뿐이에요. 얘네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변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 앞에 제가 흉추가 변형이 되더라도 흉골이 변형되지 않으면 날개뼈의 위치는 변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흉추가 변형이 되면 왼간에서는 흉골도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 둘은 갈비뼈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척추가 한쪽으로 측만 일어나면서 어쨌든 흉골도 기울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갈비뼈도 오른쪽이 더 공간이 좁아지면서 아래쪽으로 기울어져요. 더 가팔라지는 거죠. 날개뼈는 이 기울어져 있는 갈비뼈 위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미끄러져 내려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흉골의 기울기가 생기면서 좌우 쇄골뼈의 기울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날개뼈 위치도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날개뼈의 위치가 변형된 게 흉추나 갈비뼈의 변형이 주 원인이었다면은 그 날개뼈를 흉추와 연결시켜주고 날개뼈를 갈비뼈와 연결시켜주는 근육들이 수축을 했을 거예요. 왜? 날개뼈가 제 위치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걔를 더 꽉 잡기 위해서. 이 근육들이 바로 능형근이랑 정거근인데 얘네들은 수축성 근육들이 아닙니다. 반면에 날개뼈와 쇄골을 연결시켜주는 부위, 요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이 바로 상승모근입니다. 얘는 수축성 근육이에요. 흉추가 많이 굽은 경우에는 흉골이 아래로 많이 눌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흉골에 붙어있는 쇄골의 앞부분이 딸려가면서 끝부분이 들리게 돼요. 결과적으로 날개뼈를 어깨 위쪽으로 끌어당기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해돌기랑 갈비뼈를 연결하고 있는 소흉근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날개뼈 위치가 변경되면서 소흉근의 역할도 바뀐 겁니다. 그냥 갈비뼈하고 날개뼈를 연결만 시켜주면 됐었는데 날개뼈를 끌어당기거나 혹은 들어 올리거나 하는 역할로 자신의 역할 수행이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바뀌어버린 역할이 본인의 몸집에 비해서 다소 무리가 있다 보니까 긴장성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수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근육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골격의 위치가 변형되면서 근육들의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이 바뀐 역할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근육의 역할과 기능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골격에서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과 해결책은 근육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한 가지 근육에서만 문제가 생겼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으로만 문제 해결이 될 리가 없어요. 그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이 하나일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변형된 날개뼈의 위치는 어떻게 하면은 제 위치로 보내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흉골이 변형되지 않았다면 날개뼈 위치도 변형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흉골 잘 잡아주시면 되세요. 즉, 가슴을 잘 피시면 됩니다. 명치서부터 쇄골 쪽으로 쓱 밀어 올려주면서 가슴을 펴주면은 눌려있던 갈비뼈도 같이 펴집니다. 그러면은 갈비뼈가 펴지면서 어쨌든 흉골이 받쳐지는 힘을 한 번 더 받쳐주기 때문에 좌우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져요. 네, 당연히 쇄골 끝에 붙어있는 날개뼈도 쇄골 위치가 변형됨에 따라 같이 교정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가슴을 아무리 잘 펴고 흉추를 아무리 잘 펴도 처진 어깨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문제는 허벅지예요. 그 골반의 변형이 허벅지까지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은 골반과 허벅지를 연결해주는 모든 근육들이 긴장과 함께 수축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결과적으로는 골반이 상체를 받쳐주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허벅지가 골반을 끌어내림으로 인해서 상체도 같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골반은 잘 잡아야 돼요. 체형 교정에서 골반을 안 잡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네, 무조건 골반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깨 쪽에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효과를 얻어내려면은 가슴을 잘 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근육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깨 주변에는 워낙에 그 다양한 근육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아는 척하기 되게 좋습니다. 회전근개만 해도 딱 4가지 종류 있는데요. 거기에 견갑, 거금, 승모근도 상, 중, 하로 나눠져 있고 하우두근은 4종류의 흉쇄유돌근도 있고 흉쇄유돌근은 또 극막으로 연결돼 있고 소흉근도 어깨와 관련돼 있고 소원근은 회전근개에 포함되지만 대원근은 또 광배근하고도 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는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네, 근육으로 체형 교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굳이 왜 쉬운 길 놔두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긴장 통합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